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 정말 제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손에 땀만 쥔 게 아니라 제 심장까지 쫄깃하게 만든 이야기예요. 학원비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거짓말이 어떻게 한 가정을 무너뜨릴 뻔했는지, 그리고 한 할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똑같은 방법으로 응징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수라는 게 꼭 상대를 파괴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오늘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의 주인공은 68세 선옥 할머니. 경기도 외곽의 작은 장터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분이십니다. 하루하루 정직하게 한 푼 한 푼 모으며 살아온 분이죠.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온 분입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손자 도윤이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어요. 9살의 씩씩한 아이. 영어도 좋아하고 태권도도 열심히 다니는 할머니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였죠.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봄바람이 아직 서늘하던 3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장터에서 반찬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한 탓에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결렸지만 할머니의 마음만은 늘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며느리 지아. 전화를 받는 순간 할머니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거든요. 떨리고 조심스럽고 어딘가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도윤이 영어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요. 며느리 지아는 36살.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주부였지만 사실 그녀에게는 깊은 콤플렉스가 있었어요. 외모에 대한 집착. SNS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 그리고 그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을 소비로 채우려는 충동. 하지만 그날 할머니는 그런 걸 알 리 없었죠. 선생님이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하시네요. 이 시기를 놓치면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진대요. 근데 이번 달이 좀 빠듯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 내외가 경기도 외곽에 산 신축 빌라, 월 상환금만 해도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들 민수는 회사 대리로 일하지만 야근도 잦고 집안일에는 서툰 편이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한 45만 원이요. 45만 원. 할머니에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하루 벌어봤자 10만 원이 채 안 되는 날도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손자 생각에 망설임 없이 결정했습니다. 알았다. 내일 보내줄게. 그날 밤 할머니는 은행 앱을 켜서 작은 적금을 해지했어요. 몇 달 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이었죠. 나중에 도윤이 생일 선물이라도 사주려고 모아둔 돈이었는데 어차피 손자를 위한 돈이니 지금 쓰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배움의 때를 놓치면 평생 한이 된다는 걸 할머니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본인이 어렸을 때 배우고 싶어도 배우지 못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손자만큼은 그런 한이 없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송금을 마치고 나서 며느리에게서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잊지 않을게요. 도윤이가 커서 꼭 보답할 거예요. 저도 어머니께 잘할게요. 심지어 전화까지 다시 걸어와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교육에 진심이구나. 고생이 많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학원비니까, 손자의 미래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4월이 되자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과학탐 9반이 새로 생겼는데 도윤이가 너무 하고 싶어 하네요. 요즘 초등학생들은 다들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엔 32만 원. 할머니는 또 보냈습니다. 손자가 하고 싶어 한다는데
어떻게 안 보내겠어요. 5월엔 코딩 체험. 요즘은 코딩이 필수라며 38만 원을 요청했어요. 6월엔 여름집 중반. 여름방학에 안 하면 2학기에 뒤처진다며 52만 원. 명목은 늘 아이의 미래였습니다. 도윤이가 원해서, 다른 애들은 다 해서, 선생님이 추천해서. 그리고 금액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 45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50만 원을 훌쩍 넘기는 금액들이 오갔습니다. 할머니는 조금씩 뭔가 이상한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요. 경험에서 우러나온 육감이랄까요. 평생을 장사하며 사람을 대해온 할머니의 직관이 작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아야, 혹시 영수증 있으면 카톡으로 좀 보내줄래? 나중에 연말정산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며느리의 답장은 빨랐습니다. 아, 어머니. 학원에서 묶음 계산이라 영수증이 단체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못 받았어요. 나중에 학원에서 정리해서 주면 그때 드릴게요. 그럴듯한 변명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번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등록증 사진이라도 보내줄 수 있어. 내가 좀 보고 싶어서. 며느리가 보내온 사진. 확인해보니 모서리가 잘려있거나 학원 로고가 흐릿했어요. 확대하면 더 뿌옇게 보이는 뭔가 조작된 것 같은 느낌의 사진들이었죠. 할머니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며느리를 정면으로 의심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설마 며느리가 손자 학원비를 가로챌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한 건 사실이었어요. 하얀 테이프의 비밀.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할머니는 반찬 배달을 마치고 아들 네 집에 들렀어요. 미리 전화하지 않고 깜짝 방문한 거였죠. 손자 얼굴도 보고 직접 만든 반찬도 갖다 줄 겸해서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만에 문이 열렸는데 며느리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마스크 위로 하얀 테이프 같은 게 살짝 보이는 거예요.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 지아야, 반찬 좀 갖다 주려고. 얼굴이 왜 그래? 어디 다쳤어? 아, 아니에요. 감기 걸려서 마스크 쓴 거예요. 도윤이한테 옮길까 봐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마스크 가장자리로 삐져나온 하얀 테이프. 그리고 눈가가 평소보다 좀 부어있는 것 같은 모습. 할머니는 평생 시골에서 살았지만 TV도 보고 인터넷도 조금씩 하는 분이었어요. 성형수술 후에 붙이는 테이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죠. 설마 학원비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할머니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냥 정말 다쳐서 밴드를 붙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월, 5월, 6월. 계속된 학원비 요청. 흐릿한 영수증 사진들. 현금으로만 받겠다던 고집. 그리고 오늘 본 하얀 테이프.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직접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며느리를 몰아세우기보다는 시스템을 바꿔서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을 택한 거죠. 며칠 뒤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아야, 앞으로 학원비는 내가 학원에 직접 이체할게. 그게 서로 편할 것 같아. 전화선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톤이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왜? 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학원이 현금 결제만 받아서요. 그래야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제 카드 포인트도 같이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처럼 하면 안 될까요? 변명이 길어졌어요.
평소에는 간단 명료하게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장황하게 이유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지아야, 나는 아이에게 쓰이는 돈만 돕고 싶어. 그래서 학원에 직접 내는 게 나한테도 마음 편해. 알겠지? 어머니 그럼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확실하게 도와주고 싶은 거야. 이해해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며느리에게서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어머니를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 제가 부족해서 이런 오해를 받는 것 같다. 정말 학원비가 맞는데. 증명할 방법이 없어서 속상하다. 등등. 이틀 뒤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왜? 지아가 많이 상처받았대요. 의심받는 기분이라면서 울고 그랬어요. 엄마, 지아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들의 목소리는 아내 편을 들면서도 어딘가 미안한 듯 했어요. 할머니와 아내 사이에 낀 남자의 고충이 묻어났죠.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민수야, 의심이 싫으면 증명이 답이지. 학원에 직접 내는 게 뭐가 문제야? 오히려 더 확실한 거 아니야? 그건 그렇긴 한데 너도 속으로는 의심스럽지?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곧 대답이었죠. 그달 말 할머니는 우연히 손자 도윤이의 가방을 정리해 주다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영어 학원에서 보낸 안내문이었어요. 6월 휴원 공지. 학원 리모델링 관계로 6월 한 달간 휴원합니다. 등록비는 7월에 일괄 납부 예정이며 별도 공지 드리겠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잠깐만요, 여러분. 6월에 휴원이었다고요? 그럼 지난달 며느리가 가져간 여름집 중반 52만 원은 도대체 뭐였을까요? 할머니는 바로 영어 학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보세요, 영어학원이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도윤이라고 초등 3학년 다니는 학생 있죠? 아, 도윤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여름집 중반 등록했나요? 아니요, 도윤이는 지난달부터 쉬고 있어요. 저희가 6월에 휴원했거든요. 7월에 재등록 예정이에요. 할머니는 수화기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죠.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손자의 엄마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얀 테이프, 흐릿한 영수증, 현금 고수, 그리고 이제 확인된 거짓 학원비.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졌습니다. SNS의 증거들. 할머니는 며느리의 SNS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평소에는 SNS 같은 거 잘 안 보는 분이지만 손자 사진이나 올라오나 싶어서 가끔 들어가 보곤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 5월 말 새로 산 명품 가방 사진. 나에게 주는 선물 힐링타임. 6월 초 피부과 시술 후기. 요즘 핫한 곳 피부관리 필수. 6월 중순 고급 레스토랑 식사 사진. 외식 럭셔리한 하루. 6월 말 새로운 선글라스와 액세서리. 셀프 선물 나에게 과감하게. 할머니는 한참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 물건들, 이 시술들, 이 외식들. 모두 합치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학원비. 손자의 미래를 위한다던 그 돈으로. 할머니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앞둔 7월 초 며느리는 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컸어요. 어머니, 도윤이 영어 집중 캠프가 있는데 꼭 보내고 싶어요. 78만 원인데 이번 주까지 마감이래요. 안 그러면 도윤이가 레벨이 뒤처진대요. 다른 애들은 다 신청했다는데. 급박한 목소리. 절실한 톤.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좋아. 학원명하고 계좌번호 납입고지서 보내줘. 내가 학원 통장으로 바로 넣을게. 어머니, 왜?
내가 직접 내겠다는데. 그게 아직 고지서가 안 나왔어요. 일단 선입금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거래요. 그럼 학원에 전화해서 계좌번호 먼저 받아. 내가 기다릴게. 어머니, 급해요. 오늘까지 신청해야 한다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학원에 전화해. 나도 같이 통화할 수 있어. 어머니, 왜 이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는 도윤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니까 학원 정보만 보내줘. 그날 저녁까지 며느리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밤 며느리의 SNS에는 새로운 게시물이 올라왔어요. 여름 신상 원피스를 입은 셀카. 배경은 백화점 VIP 라운지. 나를 위한 투자 자존감 회복. 할머니는 화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해 가을 드디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가 늦은 밤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왔어요. 평소에는 잘 전화 안 하는 아들이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죠.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불안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도윤이 괜찮아? 도윤이는 괜찮아요. 근데, 엄마, 우리가 좀 힘들어졌어요. 왜? 무슨 일인데? 아들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어폰 너머로 깊은 한숨만 새어나왔습니다. 지하 카드론이 있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래요.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 끝났고요. 이자만 내도 한 달에 60만 원 넘게 나가요. 할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 컸어요. 엄마, 지아가 오늘 울면서 고백했어요. 카드값 때문에 못 견디겠대요. 독촉 전화도 오고. 엄마, 저 어떡하면 좋아요? 얼마나 되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당장 갚아야 할 게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50만 원. 할머니가 반찬 가게에서 몇 달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민수야, 그 돈 어디에 쓴 거야? 그게 잘 모르겠어요. 지아는 생활비가 모자라서 그랬다는데. 생활비? 내 도윤이 학원비, 생활비, 그런 거. 할머니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민수야. 도윤이 학원비는 내가 다 보냈잖니. 그것도 모자라서 카드론을 썼다고? 엄마, 그건 그게 아니고.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나 봅니다. 말끝을 흐렸어요. 아이의 미래라는 그럴듯한 말 뒤에 카드 이자와 명품과 성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의 늪에 아들까지 빠져들고 있었어요. 엄마, 도윤이 학원비만이라도 이번 달만 좀. 아들의 목소리는 처절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단호해져야 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할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대신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은행에 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통장 이름 도윤학습미래 신탁.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노트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익힌 꼼꼼함으로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원칙 1. 현금 지원은 일절 금지. 며느리 손에 한 푼도 쥐어주지 않는다. 어떤 명목이든 얼마든 간에. 원칙 2. 모든 비용은 기관에 직접 결제. 학원, 교재, 대회, 급식, 체험학습. 도윤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할머니가 직접 해당 기관에 납부한다. 원칙 3. 결제 내역은 자동 알림과 PDF로 100% 보관. 모든 결제는 증빙을 남긴다. 영수증, 납입증명서, 출석부, 성적표까지. 할머니는 이 계획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학원비라는 말이 나오면 이제부터는 그 돈이 오직 도윤에게만 닿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며느리를 벌주는 게 아니라 손자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할머니만의 복수였어요. 같은 학원비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며느리가 거짓말로 빼돌렸던 그 학원비를 이제는 진짜 학원비로만 쓰이게 만드는 것. 며칠 후 예상대로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급해요. 도윤이 과학 캠프가 있는데 98만 원이래요. 이번 주까지 신청 안 하면 마감이라는데. 같은 패턴, 같은 멘트.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그거? 이미 해결했어. 네, 내가 알아봤어. 그 과학 캠프 말하는 거지? 이미 등록했어. 어떡해요? 학교에서 추천받은 과학 캠프 있잖아. 거기 직접 전화해서 도윤이 등록했어. 학교장 추천서도 받고. 할머니는 사전에 도윤이 학교에 전화해서 담임 선생님과 상담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추천하는 우수 과학 캠프 프로그램을 찾아냈죠. 민간 학원이 아니라 교육청 산하기관에서 주관하는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당황스러워졌어요. 그게 제가 알아본 데가 따로 있는데요. 여기가 훨씬 좋더라. 지도교사 피드백도 매일 받고 출석성과 리포트도 학부모 앱으로 실시간으로 와. 그리고 비용도 더 저렴해. 65만 원밖에 안 해. 하지만 그리고 뭐가 좋은지 알아? 결제 내역이 다 내 앱으로 알림 와. 도윤이가 몇 시에 출석했는지 어떤 실험했는지 다 볼 수 있어. 편하더라. 전화 너머로 며느리가 할 말을 잃은 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머니가 알아서 하셨다니 감사합니다. 목소리에 힘이 쭉 빠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시작이야. 같은 학원비. 하지만 이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도윤이야. 한 달 후 또 요청이 왔어요. 어머니, 도윤이 영어 레벨업 특강이 있는데요. 할머니는 이번에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레벨업 특강. 도윤이 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에 영어 회화반 있던데. 네. 그건 수준이 낮아서요. 내가 학교 행정실에 전화해 봤어. 방과 후 영어 회화반이 수준별로 나뉘어 있더라고. 도윤이 테스트에서 상급반에 배치받을 수 있대. 할머니는 이미 학교와 연락을 끝낸 상태였어요. 그리고 방과 후 바우처도 신청할 수 있더라. 저소득층 아니어도 신청 가능한 지자체 지원 프로그램이 있대. 신청했어. 어머니, 그건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학습카드로 매칭되고 나머지는 내가 학교에 직접 냈어. 한 달에 12만 원. 방과 후니까 따로 데려다 줄 필요도 없고.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시스템은 완벽했어요. 며느리가 현금을 손에 쥘 수 있는 경로가 완전히 차단된 거죠. 대신 도윤이는 실제로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발로 뛰며 알아본 프로그램들이었으니까요. 며느리의 SNS는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셀카나 쇼핑 인증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는 병원 예약 페이지의 링크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의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되어 있던 수술 재상담 일정이었죠. 할머니는 그 병원의 전화번호를 노트에 조용히 적어두었습니다. 11월의 어느 차가운 저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를 불렀어요. 도윤이는 친구 집에 보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식탁 위에는 할머니가 준비한 서류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 6월 학원비 52만 원 송금 내역. 두 번째 서류 영어학원 6월 휴원 공지문. 세 번째 서류 며느리 카드론 이자 내역 은행에서 받은 명세서. 네 번째 서류 성형외과 상담 예약 내역 출력한 캡처본. 다섯 번째 서류 온라인 쇼핑몰 고가 결제 내역. 여섯 번째 서류 SNS에 올라온 명품 외식 게시물 모음. 그리고 마지막 서류 도윤 학습 미래 신탁 통장 명세서. 지난 2달간 할머니가 직접 기관에 결제한 내역들. 학원, 캠프, 방과 후 급식, 교재. 모든 것이 영수증과 함께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지아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처음으로 자기 아내가 뭘 한 건지 제대로 보게 된 순간이었을 거예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아야,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비는 이렇게 생기는 거야. 할머니는 신탁통장 명세서를 가리켰어요. 학원, 도서관, 캠프, 급식. 사람에게 쥐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배움에 꽂히는 돈이야. 기관에 내고 영수증 받고 아이가 실제로 그걸 배우는지 확인하는 거지. 할머니는 6월 휴원 공지문을 펼쳤습니다. 학원이 쉬는 달에 학원비가 나갈 수는 없어. 그 돈은 어디 갔니? 며느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성형외과 관련 서류를 꺼냈어요. 얼굴에 붙였던 그 하얀 테이프. 그게 학원비였니?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나는 너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 도윤이에게만 준다. 오늘부터 그렇게 할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했고 명확했어요. 며느리가 드디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죄송해요, 어머니. 처음엔 정말 학원비가 모자랐어요. 진짜예요. 근데 한 번 제 얼굴 손대고 나니까 목이 메었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조금씩 예뻐지는 제 모습이 좋았어요. SNS에 사진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요 눌러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도 모르게 점점 더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옷 사는 것도, 액세서리 사는 것도, 외식하는 것도 다 SNS에 올리기 위해서였대요. 다른 사람들처럼 예쁘게, 멋지게 보이고 싶었대요. 제가 너무 못났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그제야 아내의 카드를 회수했어요. 처음으로 가정의 가장 역할을 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방에서는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몰래 문 밖에서 듣고 있었나 봅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손자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도윤이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괜찮아, 우리 도윤이. 할머니가 다 해결할 거야. 할머니는 손자의 작은 등을 안아주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이 끝난 후 할머니는 협의서를 꺼냈습니다. A4 용지 3장. 미리 프린트해온 문서였어요. 지아야, 들어봐. 오늘부터 규칙이 생긴다. 규칙 1 현금 지원 전면 금지. 어떤 명목이든 내 돈이 내 손에 들어가는 일은 없어. 도윤이에게 필요한 건 내가 직접 기관에 낸다. 규칙 2 소비 습관 교정 프로그램 참여. 지자체에 무료 재무상담 프로그램이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랑 연계된 거야. 다음 주부터 주 1회 상담받아. 내가 이미 신청해뒀어. 규칙 3 SNS 및 쇼핑 앱 사용 제한. 내 동의 하에 시간제 차단 앱을 깔 거야. 하루 1시간만 사용 가능하게. 내가 스스로 동의해야 해. 규칙 4 도윤 우선순위 선언문. 이 선언문을 거실벽에 붙일 거야. 나는 도윤이 엄마로서 아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그리고 이 규칙을 어기면 아빠 엄마 할머니 공동 서명으로 도윤이 계좌에 자동증액, 부모 용도는 삭감하는 페널티가 발동돼. 할머니는 협의서를 며느리 앞으로 밀었습니다. 여기 서명해. 내가 정말로 변하고 싶다면.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3군데에 서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경고했습니다. 지아야. 거짓말이 다시 나오면 나는 도윤이 법적 후견인 전환도 검토할 거다. 내가 도윤이 키울 준비가 되어 있어. 며느리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학원비로 포장한 거짓은 이제 통하지 않아. 진짜 학원비만 받아들여질 거야. 그날 밤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가족이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런 아픈 대화가 필요한 법이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지아는 정말로 지자체 재무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억지로 가는 것 같았지만 몇 번 다녀오더니 표정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며느리에게 소비 일기를 쓰게 했대요. 하루에 뭘 샀고, 왜 샀고, 그게 정말 필요했는지 적는 거죠. 처음에는 빈칸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며느리는 자기가 얼마나 충동적으로 돈을 썼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명품 가방, 고가 액세서리들은 하나둘 중고마켓에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아까워서 망설였지만 팔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SNS는 비활성화되었습니다. 시간제 차단 앱도 설치했고요. 처음 며칠은 손이 근질근질했대요. 무의식 중에 앱을 켜려다가 차단 화면을 보고 멈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가 일어났어요. SNS를 안 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를 안 하게 됐대요. 남의 명품 가방, 남의 해외여행, 남의 예쁜 얼굴.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편해졌대요. 나도 저래야 해. 나도 저거 사야 해라는 강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로 도윤이 도시락이 늘 제 시간에 준비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엔 바쁘다는 핑계로 편의점 음식을 자주 사줬는데 이제는 새벽에 일어나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숙제 검사 옆에는 엄마 서명이 생겼어요. 예전엔 아빠가 피곤한 몸으로 해주던 일을 이제는 엄마가 꼼꼼히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학교에서 받아온 알림장을 확인하고 준비물을 챙기고 숙제를 같이 봐주는 엄마. 진짜 엄마의 모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초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도윤이가 할머니에게 다이어리를 보여줬어요. 표지는 좀 낡았지만 안은 알록달록한 스티커와 글씨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가 펼쳐보니 앞장에 도윤이가 쓴 삐뚤빼뚤한 글씨가 있었어요. 할머니, 학원비 고맙습니다. 덕분에 영어 많이 늘었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장학금도 받을래요. 그래서 나중에 할머니께 용돈 드릴 거예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도윤이 기특하네. 그래, 열심히 해봐. 그럼 진짜로 내가 할머니한테 학원비를 주는 날이 오겠구나. 네. 제가 커서 돈 많이 벌면 할머니 학원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학원? 할머니도 배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거 하시라고. 제가 돈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자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렇게 크고 있구나. 이렇게 착하게 자라고 있구나. 그때 며느리 지아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손에는 통장이 들려 있었어요. 저 오늘 급여 받았어요. 얼마 안 되지만요. 며느리는 시간제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윤이가 학교 간 시간 동안 마트 계산대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버는 작지만 정직한 돈이었습니다. 이건 도윤이 급식카드 충전이에요. 제가 직접 넣었어요. 30만 원. 며느리는 통장 내역을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정말로 학교 급식비 계좌로 직접 입금한 내역이었습니다. 앞으로 도윤이 급식비는 제가 낼게요. 제 돈으로요. 며느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어요. 미안함과 함께 새로운 다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아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저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할머니의 복수는 그렇게 처음으로 빛을 비췄습니다. 파괴가 아닌 구조로, 벌이 아닌 깨달음으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6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며느리는 카드론을 거의 다 갚았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빚을 줄여나갔습니다. 아들도 야근 수당을 모두 모아서 빚 상환에 보탰고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무거운 화장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수수한 모습이지만 표정은 훨씬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 오늘 상담 끝나고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소비 충동도 거의 없어졌고 자존감도 많이 올라왔대요. 며느리는 이제 재무 상담 선생님과 친구처럼 지냅니다. 상담이 끝난 후에도 일상 이야기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고 점점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이는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기관에 납부한 정말 좋은 학원 덕분이었죠. 수상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손자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울지 마세요. 금상 받을게요. 그래, 우리 도윤이. 할머니는 내가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크는 게 제일 좋단다. 아들네 집 거실 벽에는 아직도 도윤 우선순위 선언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그걸 떼자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족 모두에게 일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윤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그리고 거짓 없이 산다. 할머니의 반찬 가게는 여전히 장터에서 영업 중입니다. 68배 나이에도 새벽같이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에 문을 닫죠. 하지만 이제 할머니의 마음은 한결 가볍습니다. 손자가 제대로 된 학원에 다니고 있고 며느리가 변화하고 있고 아들이 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가 보낸 돈이 정말로 학원비로 쓰이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할머니의 복수는 며느리를 파괴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구조하는 것이었죠. 학원비라는 같은 이름으로, 하지만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며느리는 현금을 손에 쥐지 못했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자존감, 건강한 소비 습관, 그리고 진짜 엄마로서의 정체성. 도윤이는 할머니 덕분에 더 좋은 교육을 받았고 건강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손자의 미래를 지켰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준 거죠. 진짜 배움은 돈이 사람 손이 아니라 아이의 미래로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짜 복수는 파괴가 아니라 구조일 수 있다는 것. 오늘 사연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학원비 명목으로 다른 곳에 돈을 쓰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가족 간의 돈 문제로 갈등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